네, 여러분들 오늘은 우리 챕터 2 브릭스 1 문법 명사와 관사라고 하는 파트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합니다. 자, 우리가 1장에서는 여러분들 주어랑 동사라고 하는 기본적인 형태를 암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비동사라는 게 있었고 일반 동사가 있었고 그리고 각각의 동사의 의문문, 부정문 만드는 방법, 또 의문사가 있는 방법, 또 단수, 복수의 수의 일치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죠. 그죠? 자, 이번 장은 여러분들 명사랑 관사라고 하는 개념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학습을 해볼 생각입니다. 자, 일단은 명사는 여러분들 보통 이제 사물을 얘기하는 단어들을 다 명사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영어로, 한국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사람에 대한 얘기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something, 그죠? 사물에 대한 얘기도 있을 거고요. 뭐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명사라고 해. 근데 영어는 조금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영어에는 단수나 그죠? 그 다음에 복수라고 하는 개념에서 우리가 셀 수 있는 명사라고 하는 계열로 생각하라 하면 돼. 그래서 어나 또는 s가 붙어서 그죠? 단수나 복수를 표시하는 방법이 있고요. 셀 수 없는 이라고 하는 우리 국어에는 그죠? 없는 독특한 형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셀 수 없는 명사에 대한 기본적인 종류에 대한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셀 수 있는 명사는 보통 명사라 그래서 이제 단수라고 하는 계열로 또는 복수라는 계열로 잡고요. 집합 명사라고 하는 계열은 하나의 그룹이라고 보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자, family가 뭐야? family가 여러분들 자, family 뭐죠? 그죠? 가족이죠. 그룹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예요, 여러분들? 그죠? 하나의 팀 같은 개념이죠. 지금 쌤이 쓰고 있는 그죠? 기본 요 단어들은 일단은 여러분들 다 명사예요. 품사로 따지면. 근데 팀이나 family나 그룹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 그죠? 이 안에 구성원들이 속해져 있죠. 그리고 그 구성원들을 대표하는 하나의 전체를 나타내는 형태의 명사가 바로 우리가 집합명사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물질명사, 추상명사, 고유명사라고 할 때 일단 고유명사는 우리가 대표 단수를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김동준 영어학원은 전국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럼 이런 것들은 고유명사. 통영시청은 그죠? 기본적으로 하나밖에 없죠. 이런 게 고유명사라고 얘기해. 오케이. 자, 추상명사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무형, 즉 형태가 없는 하나의 명사를 얘기할 때 추상명사라고 해. 즉 그림을 그릴 때 그림을 통해서 나타날 수 없는 형태들을 추상명사라고 하겠죠.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일단은 사람이야 사물이야? 사물이죠. 그죠? 그러면 이 아이를 한번 그림으로 나타내 봅시다. 자, 지식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봐, 도화지에다가. 그럼 뭐를 그려야 돼? 딱히 떠오르지 않죠? 하지만 호랑이, 그죠? 이런 것들은 잘 그리지 못하더라도 어쨌건 그림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표현할 수 없는 명사들을 우리는 추상명사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반면에 물질명사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그죠? 기본적으로 잘라도 그 형태가 변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물질명사라고 해. 자, 예를 들어 플라스틱 한번 잘라볼까? 플라스틱을 자르면 플라스틱이 남아요? 아니면 그 속에 들어있는 원소 기호로 나눠져? 그죠? 플라스틱이 나오죠? 철 어때요? 철 잘라봐야 철이죠. 그죠? 그냥 이런 형태들을 우리는 보통 물질 명사, 그 물질 자체가 구성 성분이 어떠한 변화를 거쳐더라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형태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일이 생각하기가 힘드니까 보통 우리는 암기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암기를 하게 되겠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여기에 대한 규칙을 배울 겁니다. 자, 반면에 관사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명사라고 하는 아이를 표시해주는 그저 기능어다라고 생각하면 제일 쉬울 것 같아요. 즉, 관사라는 아이가 붙어 있으면 바로 뒤에 또는 그 뒤에는 무조건 명사라고 하는
그죠? 이 단어가 붙어져 있다라는 거야. 이해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관사라는 아이도 우리가 뭐 어나 언, 그다음에 더라고 하는 아이를 구체적으로 학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인 형태는 영어 단어에 보면 명사라고 하는 아이가 있고 그 명사는 둘로 나뉜다. 그죠?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로 나뉜다. 그리고 셀 수 있는 명사는 단수와 복수라고 하는 형태로 나뉠 텐데 그 중에 특별히 구성원들을 그저 하나의 집합으로 하나의 덩어리로 가지고 있는 명사들도 있고 그리고 일반 보통 명사도 있다라는 것. 셀 수 없는 명사는 물질 명사라는 게 있는데 물질 명사는 그 구성원을 그저 아무리 어떤 변화를 물리적인 변화를 가한하더라도 그저 변하지 않는 형태를 우리가 보통 물질 명사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추상 명사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 그죠? 일단은 그릴 수 없는 것들.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앞으로 학습을 하게 될 거고요. 고유 명사는 세상에 딸랑 하나밖에 없는 것들. 우리는 고유 명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험에서 어떤 식으로 나타내는지를 한번 봅시다. 자, 포인트 2-1입니다. 셀 수 있는 명사. 자, 영어에 보면 대다수의 명사는 셀 수 있기 때문에 셀 수 있는 명사다라고 하는 표시를 하게 돼요. 자, 그게 바로 뭐냐면 관사 중에서 특별히 어나 언이라고 하는 표시야. 그러면 우리가 독해 지문에서 어나 언이 붙어져 있는 명사가 봤다. 그럼 얘는 일반적으로는 가능한 단수, 셀 수 있는 명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명사는 일반적인 형태의 이런 품사, 즉 우리가 품사를 열심히 하고 있잖아, 그지? 그런 형태를 갖고 있고 이렇게 n으로 떨어지는 단어들은 일반적으로 뭐가 있다? 명사다라는 것만 일단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서는 일단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집합명사라고 하는 건 아까 쌤이 얘기했죠. 자, 하나의 단어를 얘기를 하더라도 그 속에 구성원들이 그저 들어있을 수 있는 단어들이 있어요. 자, family, team, group, class, police. 그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집합명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we are a family with 4 members. 그죠? 우리는 4명이 한 가족이다 라고 되어 있고 I met 3 families from China. China니까 중국에서 온 3 가족을 만났다 이렇게. 자, 차이점은 집합명사라고 하는 것도 그저 가산명사 즉 셀 수 있는 명사이기 때문에 어나 s가 붙어야 한다라는 거야. 알겠죠? 셀 수 있는 명사는 무조건 어나 s를 붙여서 표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정확하게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밑에 거 이제 여러분들이 고르시면 되는데 셀 수 있는 명사는 무조건 셀 수 있는 표시를 해야겠지? 그죠? 그게 바로 어다라는 거죠. 그리고 반면에 셀 수 있는 명사인데 세는 표현, 즉 이 단어가 세는 명사다 아니다라는 걸 표현하지 않은 건 무조건 틀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예를 들어 우리가 앞쪽에 어나 언이라고 하는 표시는 뒤에 있는 명사가 일단 셀 수 있는 하나짜리 단수 명사다라고 하는 뜻이고 더라는 아이가 붙어 있다라는 건 어나 언하고 더는 중복해서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구체적으로 배우겠지만 관사라고 하는 건 명사라고 하는 캐릭터를 정해주는 표현 도구이기 때문에 명사는 영어에서 하나가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관사도 몇 개가 나와야겠어? 하나가 나와야 돼. 근데 어나 언을 쓰지 않고 더를 썼다라는 얘기자는 여러분들 뭔가 독특한 의미를 부여했다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건 problem인데 얘는 셀 수 있는 명사잖아. 그죠? 근데 이렇게는 못 쓴다고. 왜? 어도 없고 s도 없죠? 그 이외에 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the problems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3번은 여러분 어때? There are가 보이죠? 그럼 뒤에는 무조건 주어가 뭐가 왔다는 얘기야? 복수가 왔다는 얘기겠네. 그죠? 그래서 2 pens 이렇게 쓰시면 되겠다. 이렇게. 그죠? monkey는 동물이죠. 그죠?
셀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는 못 쓴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a monkey. 그죠? door 셀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는 못 쓴다야. 그러면 the door. 여기다가 a door이라고 써도 되죠. 그죠? 하나의 문을 열었다. 이건 가능합니다. Sam keeps 3 cats. group. 어가 붙어 있으니까 그룹이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능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명사의 복수형. 복수라고 하는 건 일단은 셀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걸까? 셀 수 없는 걸 얘기하는 걸까? 그쵸? 셀 수 있는 걸 얘기해야지. 단수와 복수니까. 근데 우리가 문법에 보면 이러한 복수 명사를 만드는 하나의 규칙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단수는 앞에 어나 언을 붙이면 되는데, 그죠? 복수는 뒤에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s를 갖다 붙이면 된다, 이렇게.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동사할 때도 기억나나? 그죠? o나, 그 다음에 s나, x나, ch나, 그죠? sh로 끝나는 동사들은 s를 3인칭 단수에 붙일 때 es를 갖다 붙였죠. 그거는 뭐 때문이다? 발음 때문에 그렇다, 그죠? 스스라고 하는 발음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발음의 편리성 때문에 is 이렇게 들어온 것 뿐이야. 아시겠죠? buses, classes, foxes, benches, dishes 어렵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buses, classes, foxes, benches, dishes 이렇게 heroes, tomatoes, potatoes 이게 어렵기 때문에 그죠? 발음상 heroes, tomatoes, 그죠? tomatoes, potatoes 이렇게 쓴다고요. 이해되시겠죠? stomachs, 그죠? memos, photos, pianos, 그죠? 요런 이제 기본적인 개념은 예외라고 해서 발음이 기본적으로 정리가 될 수는 있으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암기가 되셔야 되고 나머지는 일반적인 원칙. 그러니까 예외들은 반드시 우리가 잘 짚고 넘어가야 돼. 똑같죠? y로 끝난 자음 플러스 y. 우리가 동사를 만들 때 모음 플러스 y는 바꾸지 않았지만 자음 플러스 y는 y를 i로 고치고 es를 고쳤죠. 그죠? baby를 babies, city를 cities, factory를 factories 이렇게. 그 다음에 F나 FE로 끝나는 것도 발음상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halves, hops 이렇게 하기 어렵다고. lifts, lifts, thieves, thieves 이게 안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F를 그죠? 고쳐서 VES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halves, leaves, thieves, knives, wives 이렇게 바꾸는 거야. 하지만 예외가 있죠. roof는 roofs, proof는 proofs. 요것들은 지금 당장 외우는 것도 뭐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 frequency라고 합니다. 그죠? 빈도죠, 빈도. 그죠? 그러니까 여러 번 여러분들이 그죠? 여러 번 보면서 기능을 또는 암기를 해줘야 여러분들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암기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자, 불규칙 형태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예 s나 es를 붙이는 게 아니라 아예 단어 자체가 바뀌어지는 것들이 있죠. 자, man 남자 발음은 복수는 man이라고 합니다. 발음이 달라요. women 그죠? foot, feet, tooth, teeth 치아죠, 치아 그죠? goose 거위죠. geese, mouse, mice가 복수고 child, children이 복수고요. ox 황소입니다. 그죠? oxen이라고 합니다. 조심해야 되는 건 요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미 men이 복수고요. wo women이 복수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될까 안 될까? 그죠? 얘는 안 되겠죠. 이해되겠죠? 그죠? 그리고 foot의 복수 형태가 fit잖아. 그죠? 그럼 fit라고 하면 돼야 안 돼? 그죠? 안 된다고요. 그걸 기억을 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children이라고 하는 아이는 child의 복수인데 children 하면 돼야 안 돼?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 mice가 복수인데 여기다가 mice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고요. 또는 mices라고 하면 될까 안 될까? 그죠? 그것도 안 되겠죠? 왜? 이미 이 자체가 뭐니까 여러분들 복수니까 복수라고 하는 그죠 표현에서 단수의 표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것도 여러분들이
하나 잡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말 이해되시죠? 그죠? 네. 자, 이번에는 그죠? 큰일 났어. 아주 단수랑 복수가 이번에는 또 같은 뜻이 있대요. 그죠? A fish, two fishes가 아니라 two fish. 이렇게. A sheep, 한 마리도 sheep, 두 마리도 sheep. 이렇게. 한 마리 사슴도 a deer, 두 마리 사슴도 two deer. 이렇게. 그죠? 한 명도 Japanese, 두 명도 Japanese. 이렇게. 그래서 단수와 복수가 동일한 형태도 있다라고 돼 있네요. 그죠? 이것들은 뭐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되겠지만 여러 번 반복을 통해서 잡아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짝을 이루어 사용되는 명사는 복수형으로 쓰고 복수 취급하고 pair of 한 켤레 같은 그죠? 구문과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건 뭐냐면 원래 단어 자체가 복수라는 얘기예요. 안경, 그죠? 안경알 몇 개? 2개. 안경대 몇 개? 2개. 글로브스 몇 개야? 2개. 그죠? 진스 원래 S가 붙어져 있다는 얘기고, pants 원래 S가 붙어져 있다는 얘기고, shoes 원래 S가 붙어 있다는 얘기고, scissors 원래 S가 붙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쓰시고요. 만약에 얘를 한 쌍으로 쓰려면 앞에다가 a pair of라고 쓰라고 이렇게. 그러면 얘는 복수가 되겠지만 우리가 수일치를 할 때 얘를 한 쌍으로 주어를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is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My dad, 우리 아빠는 wears glasses 이렇게 어를 붙이지 않는다고요. 아시겠죠? Scissors 원래 S가 있다고요. Can be dangerous 이렇게 A pair of gloves 그 다음에 원래 gloves는 복수잖아. 그죠? 근데 주어는 이렇게 형성이 돼. 얘가 주어야. 그래서 한 쌍 어가 있으니까 is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처리를 하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모음오로 끝나는 건 S를 붙인다. 라디오스 이렇게 붙여달라는 거예요. 모음 I는 안 바뀌었죠. 그죠? kiss, monkeys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걸 여러분들이 암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은 학습을 그죠? 숙제로 과제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다 나와 있고요. 조심하셔서 잘 한번 써보시기 바래요. 자, 이것도 S를 붙일 거냐, ES를 붙일 거냐, 그죠? 그냥 Y를 I로 바꿀 거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쓰시고, 복수형 쓰시고, 그죠? 규칙, 불규칙 잘 활용하셔서 어차피 여기 나와 있는 거 다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연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이건 어때요, 여러분들? 그죠? I bought a pair of jeans죠, 그죠? 이렇게 바꾸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정리를 하고요. 셀 수 있는 명사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셀 수 있는 명사는 일단 여러분들 어떤 거 있어서 일반 보통 명사와 그 속에 들어있는 그죠? 사람을 나타내는 집단을 나타내는 집단 명사 이 두 가지는 셀 수 있어서 어나 S 표시를 했고요. 그죠? 그리고 S를 표시할 때 그죠? 규칙으로 갈 거냐 불규칙으로 갈 거냐 예외가 있었고 그죠? 단수 형태 복수 형태가 같은 게 있었고요. 이해되시겠죠? 그죠? 그래서 또 완전히 단수랑 복수 형태가 다른 형태의 명사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각각의 연습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쭉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본 수업은 일단은 쌤이랑 진도를 그죠? 일단은 열심히 나가서 여러 차례 반복하는 게 목적이에요. 문법은 한 번 듣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쌤이 여러분 여지껏 그죠? 쌤이 몇 년간 수업하면서 쌤이 문법 수업을 얼마나 많이 해봤겠어. 그죠? 그러면서 외우는 거지, 여러분들. 그냥 반복이라고 하는 거야. 아시겠죠? 이거를 여러분들 제일 어려워할 건데, 자, 일단은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까 쌤이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림으로 그릴 수 없는 명사들을 일반적으로는 셀 수 없는 추상 명사라고 보고, 고유 명사는 딱 전 세계 또는 내가 속한 바운드리에 딱 하나밖에 없는 것들을 고유 명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물질 명사라고 하는 것들은 그림으로 그릴 수는 있지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물질 명사는 그걸 잘랐을 때 그 하위 개념, 즉 다른 형태로 어떻게 변하지 않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물을 자르면 여러분들 물을 물리적인 변화로 자르면 그죠? 수소 2개랑 산소 하나로 구분되지 않잖아요. 물을 자르면 물이죠. 그죠? 공기 자르면 공기고. 그죠? 설탕 잘라봐야 설탕이죠. 그죠?
소금 잘라봐야 소금이고 돈 잘라봐야 여러분들 돈 자르면 만원짜리 자르면 5천원짜리 이렇게 바뀌나요? 아니잖아. 만원짜리 반이 잘라지는 거잖아. 그죠? 종이 자른다고 종이지 뭐 그 종이가 다른 걸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물질 명사라고 한다고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나오는 대로 머릿속에 집어넣어줘야 돼. 그럼 시험 영어에서는 물질 명사는 절대로 어나 s를 붙이지 않는다라고 기억하면 돼. 그리고 얘는 단수랑 복수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비동사, 즉 동사로 수일치를 한다면 무조건 복수를 쓰면 안 돼요. 그죠? 복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얘는 무조건 단수 취급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외에 셀 수 없는 명사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뭐 같은 개념이에요. 우리가 최상위 개념이라고 본다면 자 예를 들어서 클로징 그죠? 의복이라는 거를 그죠? 밑에 여러 가지 형태의 하위 개념이 등장하죠. 이번에는 겨울이니까 겨울옷, 여름옷, 봄옷, 그죠? 내복 이런 것들이 쭉쭉 들어올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위 개념으로 나눠질 수 있는 최상위 개념의 명사는 일반적으로 쓰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과일도 그 밑에 종류가 많죠. 음식도 종류가 많고, 그죠? 수화물도 종류가 많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세지 않는다라고 기억을 하면 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계속 암기에 암기를 거듭하면 될 것 같고요. 시험에서의 핵심은 요거만 좀 쌤이 알려줄게요. 보세요. 일단 셀 수 없는 명사다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세지 않기 때문에 세는 표현을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아이들은 굳이 세는 표현을 안 하더라도 언제나 동사는 뭐다 여러분들? 단수의 형태가 들어온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하시고 그러면 셀 수 없는 명사도 세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앞쪽에다가 해당되는 단위들을 달아놓은 거예요. 자, 우리가 그죠? 물을 셀 때는 어디다가 셀까? 컵에다 세겠죠? 그래서 a cup of tea, a cup of coffee 이렇게. 또 유리잔은 a glass of water, milk and juice. 병은 a bottle of water, milk and juice 이렇게. 그죠? 슬라이스는 하나의 조각들이죠, 그죠? 그래서 slice of cheese, meat, pizza. piece도 조각이죠. piece of bread and paper, advices. 그리고 볼은 하나의 바구니 정도겠죠, 그죠? a bowl, rice and soup 등 cereal. 파운드는 하나의 무게 단위입니다. 그죠? 우리는 킬로그램이지만 그죠? 외국은 파운드입니다. A pound of meat, a fork, pork는 돼지고기, sugar, sheet는 그죠? 하나의 쪽, 한 바닥. 그죠? 우리 통용에서는 한 바닥. A bar of soup, chocolate. 그죠? 하나의 바는 여러분 요거죠? 그죠? 바, 막대기 할 때. 그래서 요렇게는 셀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세려면 요렇게 세라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2 spoons, 3 pounds of pork죠. 요렇게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잡아 놓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뭐 요거 자체를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시험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명사의 소유격입니다. 자, 명사의 소유격은 우리가 보통 대명사를 할 때 앞서 배우진 않았지만 뭐뭐의 라고 하는 말을 붙일 때 이렇게 어포스트로피라고 불러요. 어포스트로피는 s를 쓰고 뒤쪽에 명사를 또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는 명사의 명사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포스트로피 s나 표현 방법은 두 가지야. 그냥 어포스트로피만 붙이는 경우가 소유격을 나타내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s로 끝나지 않는 명사, 역시 발음상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A bird's nest, 새의 둥지, children's futures, 아이들의 미래. 근데 s로 끝나는 형태는 발음 때문에 princesses 이렇게 안 한다고요, 그죠? 그냥 princess, apostrophe, soldiers and girls, apostrophe 이렇게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사람 이름이 일반적으로 s로 끝나면 그죠? 어포스트로피 s를 붙인다라는 예외도 있네요. 그죠? jobs, 그죠? success 이렇게. 나머지 그죠? s를 붙이지 않는 경우는 우리 무생물의 소유격은 of 플러스 명사라고 쓴대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뭐에 대한 앞에 등장하는 거가 명사예요.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해볼까? 그러면 a chair of leg, 그죠? 이
체열은 사실 다리가 없죠. 근데 다리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고, has은 그죠. 이렇게 color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고요. 둘 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 거리, 가격, 무게, 소유격도 있대요. Yesterday's newspaper, 2 miles distance, $10 worth of work, 그 다음에 a pound weight, 그죠? 이렇게 쓸 수도 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유격은 apostrophe s나 그냥 apostrophe만 붙인다 이렇게. 하지만 발음이 s로 끝나거나 복수 형태로 끝나는 건 그죠? 그냥 apostrophe만 붙인다 이렇게. 그리고 무생물의 그죠? 생물을 나타내는 소유격은 of 플러스를 쓴다. 뭐 이런 것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시겠죠? Mother's shoes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것도 여러분들 다 해보시고요. 어차피 이런 것들 여러분들 다 수업 시간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들 다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관사는 여러분들 마지막 파트입니다. 우리가 어나 언 이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셀 수 있는 하나짜리라 그랬고요. 더는요 쓰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먼저 부정관사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어나 언. 오해하면 안 돼요. 부정은 not이 아니야. 정확하게 그죠? 정해져 있지 않은 형태의 하나를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는 발음상 우리가 앞쪽에 시작하는 첫 단어가 첫 명사가 A, I, O, U 그죠? E라고 하는 모음입니다. 아예 이, 오, 우. 근데 중요한 건 발음이 이렇게 나셔야 돼요. 아예 이, 오, 우 이렇게. 그죠? 발음이 이렇게 나. 기본적으로 a girl 발음이 애니까 a neck, weak죠, weak. weak이야, weak. 이건 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weak이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것도 어로 바꾸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정관사는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되는데요. 정관사는 셀 수 있는 표현은 아니에요. 하지만 관사기 때문에 하나라고 하는 언을 붙이지 않는 경우에 특정한 의미를 띠고 더는 붙일 수 있어요. 그리고 더라고 하는 건 셀 수 없는 명사에도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더를 쓰는 케이스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다시 봐. 앞에 나온 명사를 다시 말할 때 쓴대요. There is a cat in the kitchen. Do you know the cat? 그죠? 그러면 여기 등장하는 더는 그 앞에 나와 있는 어를 다시 받은 거예요. 알겠죠? 얘는 셀 수 있으니까 써야겠죠? 근데 또 하나가 아니라 바로 그라고 하는 거고요. The children, 그죠? 이미 알고 있는 정확한 표현이 더예요, 더. 아시겠죠? The children pick up the trash on the playground 이렇게.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있는 게 더야. 그래서 처음부터 children이라고 하는 말은 어느 정도 바운드리가 정해져 있는 아이들이겠죠. The children. 남편한테 the children 그러면 당연히 누구 새끼겠어요? 자기 새끼란 얘기죠. 그 다음에 명사 뒤에 수식 어구가 나와서 가리키는 대상이 분명할 때, 정확하게 나타날 때죠. 일반적인 아이가 아니라 벤치에 있는 아이라고요. 아시겠죠? 보이는 셀 수 있는데 일반적인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바로 그 소년들 이렇게 수식 어구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있는 유일한 거 dears, the sun 이렇게 들어오는 거겠죠. 그리고 보면 dears, the sun이라고 하면 하나밖에 없죠, 그죠? 그리고 악기 이름 앞에는 무조건 더를 씁니다. the guitar 이렇게, the guitar 이렇게. 그래서 요거에 쓰는 더가 쓰는 유형은 암기가 되어 있어야겠다, 그죠? 그래야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차례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관사를 쓰지 않는 거는 정관사든 그죠? 어든 더든 다 안 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시면 식사나 운동이나 교통수단 바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으면 그죠? 관사 쓰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래서 breakfast는 어나 더를 쓰지 않고, 운동에도 어나 더를 쓰지 않고, by a bus가 아니라 by the bus도 아니고 그죠? by bus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또는 장소 또는 건물이 본래 목적으로 쓰일 때는 관사를 쓰지 않는다. 그죠? 학교 가는 거죠. 그리고 교회 가는 거고. 그래서 고를 때도 역시 어나 더를 쓰지 않는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요거는 여러분들 뭐냐면 아까 어나 어는 발음이라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실제 아, 에, 이, 오, 우라고 하는 발음이 나는 단어가 A, E, I, O, U지만
발음에 대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죠? 시작하는 첫 발음이 요 모음의 발음이 나면 걔는 무조건 on이에요. 그래서 얘 지금 our이 이 스페링상으로는 h지만 얘가 묵음이니까 그죠? 발음은 아가 나겠죠? 그러니까 얘는 an hour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자 u라고 하는 발음도 여러분들 우가 아니라 u로 나면 그죠? 어라고 써야 돼요. 얘는 uniform이 아니라 uniform 그죠? 그래서 얘는 umbrella예요. umbrella 그죠? 그러니까 얘는 on 쓰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본래 목적으로 쓰이지 않는 경우 있지. 그러니까 go to school은 학교에 가다지만 더가 붙으면 얘는 정말로 건물이라고 하는 계열이야. 즉 공부하러 가는 게 아니라 선생님 만나러 그죠? 학교 건물로 갔다는 얘기고 악기 이름 앞에는 더를 붙이지만 스포츠 이름 앞에는 더를 붙이지 않는다라는 것 위에서 정리했으니까 이대로 여러분들 기억하셔가지고요. 머릿속에 한번 잘 넣어서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우리 챕터 2에 대한 명사와 관사에 대한 기본 내용이었고 앞에 있는 거 여러분들 다시 노트 필기 하시고 정리하시고 암기하시고 문제 다 풀고 그리고 뒤에 중간 기말 예상 문제를 여러분들 시험으로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주일치 여러분들 과제가 잘 이루어지고 역시 테스트를 봐서 여러분들 챕터 3으로 넘어갈 건지 아니면 본 강의를 한 번 더 듣고 암기를 할 건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